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동장군의 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출근길 곳곳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하늘이 잔뜩 흐려 있는데요. 오전까지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겠고요. 오후에는 하늘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 2도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학습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 원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의 둥지를 튼 국립청년극단이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규모를 4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기업별 융자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려 한 기업당 5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100년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한도를 최고 20억 원까지 올려줄 예정입니다. 이 밖에 대출이자를 최고 3%까지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우산동 상지대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4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부족했던 주차 공간 확충으로 우산동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길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공기관 330여 곳에 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때도 퇴직자 확인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교와 일상에서 조금 느린 속도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습과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 원주시의 한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최유진 사회복지사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느린 학습 아동 지원 사업 꿈을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꿈을터는 꾸준히 물꼬를 쳐보는 우리라는 부제로 느린 학습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느린 학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꿈을터는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느린 학습 아동과 가족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함께 연결해서 느린 학습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느린 학습 아동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느린 학습 아동은
지능검사상 IQ 70에서 84 범위에 해당하고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합니다. 평균 지능보다 낮지만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경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학습과 일상 전반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느린학습자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명확한 정의나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검사 기관에 따라 진단 기준과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느린학습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느린학습 아동은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 영역과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 영역, 그리고 학습을 따라가는 교육 영역 전반에서 또래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감 저하나 불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래 관계나 사회 적응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어 영역, 인지 영역, 교육 영역에서 보통보다 조금 느리게 이제 속도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느린학습 아동들이 일상이나 학교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느린학습 아동은 일상과 학교 생활 전반에서 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설명을 이해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 일반 학급에서는 그 속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흔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느린학습 아동은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또래 관계랑 사회성으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서툴거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해를 받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낮아지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복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꿈을 터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네, 꿈을 터에서는 크게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또래 관계와 사회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그룹 치료와 사회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연습하고 독서와 스피치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교육과 경제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아동의 발달 수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영역의 치료와 상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 지원을 통해서 개별 수준과 속도에 맞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동뿐 아니라 당사자뿐 아니라 이제 가족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호자나 가족을 대상으로는 그럼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우선은 느린학습 아동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꿈을 터에서는 보호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영역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고민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전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 과정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늘빛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서 부모 심리상담도 함께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의 힘으로 또 아이가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꿈을 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참여자는 원주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느린학습 아동을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먼저 보호자가 체크하는 비대면 선별검사를 진행합니다. BIFS라는 일상생활 적응 행동 척도를 활용하는데요. 이 검사는 일상생활에 대한 6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인 적응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임상심리 검사 결과지를 사본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경험이 없다면 아동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보호자나 이해관계자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상담을 추가로 진행해서 아동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선정회의를 거쳐서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네, 지난해 1차 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동이나 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게서 어떤 변화나 반응을 확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느린학습 아동이 함께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활동 중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네. 즐거운 분위기에서 한순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어른이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아이들이 서툴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거나 보듬어주는 장면들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꼬물터 친구들이 일상의 작은 경험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보호자분들 역시 눈에 띄게 빠른 변화는 아니지만 자녀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한 대학생 멘토와 학습지 교사 그리고 치료사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는 2차 년도 프로그램이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모집 시기는 지나긴 했지만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2차 년도 모집은 마무리되었지만 현재도 대기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대기 등록 또한 참여자 선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BIFS 검사와 서류 제출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안내는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 가족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인터넷과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느린 학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 변화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느린 학습 아동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꼬물터는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기간인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느린 학습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린 학습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은 학교나 가정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 느린 학습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역시 느린 학습 아동이 꾸준히 물꼬를 터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초등학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친구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학생이면은 참여는 어려운 거겠죠? 네, 중학생 참여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좀 느린 학습 아동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아이 한 명 또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 결국 지역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겠죠. 느린 학습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고 따뜻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최유진 사회복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배우들로 구성된 국립청년극단이 원주에 둥지를 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국립청년극단이 원주에서의 첫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들어봅니다.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청년극단이 어떤 단체인지와 함께 준비 중인 공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국립청년극단이 원주에 둥지를 틀기 전에 정부는 2024년에 청년 배우와 또 청년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립청년극단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단원들에게는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 무대 경험과 전문 실무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 이후 30명의 단원들이 선발돼서 지난해에는 원주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 국립청년극단은 중앙동 풍물시장 근처에 위치한 문화공유 플랫폼에서 연습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단원들은 최근 2달 동안 원주에서 거주, 상주하면서 원주의 정취를 느끼면서 첫 번째 공연인 미녀와 야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준비한 단원들은 강원도 출신 배우부터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양각색의 지역 출신으로 연기를 향한 열정을 가진 청년 배우 20명이 이번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배우들은 몸과 오부제 그리고 빛과 그림자로 미녀와 야수의 신분의 비밀 또 변화와 화해의 여정을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국립청년극단 박지혜 과장에게 공연 준비 소식 들어보시죠. 네, 저희 선발된 이후로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만들어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2달간 원주에 상주하면서 원주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원주의 정치를 느끼면서 연습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국립청년극단이 2025년에 모여서 첫 공연으로 선보이게 될 미녀와 야수는 원주에서 만들어지고 공연까지 진행되는 만큼 지역의 관객분들에게 재밌고 즐거운 연극을 선보이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나 20명이나 되는 청년 배우들이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들을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고 재밌으면서 미녀와 야수의 어떤 원작의 즐거움을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청년극단이 처음 선보일 공연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건데 이번 공연이 원주를 시작으로 도내에서 순회 공연으로 이어진다고요? 네, 이번 공연은 이틀 뒤 9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입장권이 전회차 매진이 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극단은 이번 원주 초연을 시작으로 춘천과 삼척, 강릉, 횡성, 속초처럼 도내 6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춘천과 강릉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 추천 문화예술관 그리고 극단 포스터에 기재된 안내번호를 통해서 전화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월 28일까지 이번 미녀와 야수 공연을 도내에서 이어간 후에는 올해 또 신규 청년극단 단원 모집을 시작하고 새로운 단원들과 새로운 작품으로 지역 관객들이 좋아할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청년극단 박지혜 과장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어서 들어보시죠. 춘천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홈페이지, 춘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곳들은 티켓링크라는 사이트에서 예매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포스터에 기재된 안내 번호를 통해서도 전화 예매가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히 예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28일까지 연이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새로운 청년극단 단원분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으로 아마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지역의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레퍼토리로 저희가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극단이 공연을 진행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대에서 연극의 즐거움과 청년 배우들의 에너지로 신년을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미녀와 야수 공연 이후에 국립청년극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신규 단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39살 이하의 청년 배우 그리고 세계 작품 이상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면 청년극단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단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이 가능하고 이후에 앞으로도 재응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국립극단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고 무대 경험과 전문 교육을 받고 보다 탄탄한 전문 배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청년극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도 함께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39세 이하여야 하고요. 예. 3개의 작품 이상 출연한 이력이 있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렵겠지만. 네, 네, 아쉽게도. 알겠습니다. 네.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할 국립청년극단 앞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2026년 1월부터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안흥분소 운영이 상시 운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 일상 속 치매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안흥면과 인접 지역의 고령화로 증가하는 치매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안흥분소 운영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흥분소는 2025년 7월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별관을 개소한 이후 주 1일 비상근무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요. 최근 상담과 검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네, 상시 운영에 더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네, 전담 인력으로 간호사 1명을 상시 배치하고 주 5일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했고요. 안흥면, 둔내면, 강림면 지역 주민의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 검진, 치매 환자 지원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안흥면과 인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 체계가 강화됐는데요. 관련해서 횡성군 보건소장은 안흥분소 상시 운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매 상담과 검진,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치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흥면의 치매 환자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횡성군 보건소에서 피부질환 무료 이동 진료를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어제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부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이동진료는 한센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횡성군 보건소 1층 진료실과 횡성군 관내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한센병 외에도 무좀, 습진, 가려움증 등 일상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와 증상에 따른 연고제 처방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피부 관련 다양한 질환에 대한 처방이 이뤄진 건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어서 2026년 농림축산 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배부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이 농림축산 분야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림축산 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9,000권을 제작했는데요. 횡성군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전체 가구에 배부한다고 합니다. 횡성군은 1월 한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1월 중 집중 접수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는 신청 기한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등 개별 사업은 책자에 명시된 시기별 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이 책자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책자에 2026년 추진 예정인 농업축산산림 농업기술 분야의 총 177개 사업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록됐는데요. 부서별로는 농정과 60개, 축산과 59개, 산림 녹지과 12개, 농업기술센터 46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및 기간은 물론 담당 부서 연락처까지 상세히 담아 농업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쉽게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해 오고 있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의 편의를 돕기 위한 횡성군의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안내 책자 배부와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전년도 미신청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방문 접수는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일요일과 설 연휴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월 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